저는 23살 이름보다 빚이 먼저 떠오르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어머니 병원비 문제로 휴학했고 지금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20대가 제일 빛나는 시기라고 말하지만 제게 20대는 그저 버텨야만 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구인 앱을 훑다가 이상하게 높은 시급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사 도우미 구함. 근무지 성화동 저택. 고령 여성 보조. 시간 자유 조율 가능. 보통 시급의 2배였습니다. 뭔가 사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돈이면 밀린 월세 한 달은 해결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화동이라는 평생 저와 인연 없을 것 같은 동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내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자 갑자기 주변 풍경의 단위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저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크고 고요한 한 집이 제 목적지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오래된 벨소리와 함께 기계음 같은 안내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저는 낯선 공기 속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넓은 마당, 손질된 정원, 그리고 그 뒤로 우뚝 서 있는 3층짜리 대저택. 이곳에 제가 들어가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위압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발을 가지런히 올리고 길게 늘어진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한편으로는 기품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외롭고 차가워 보였습니다. 들어오게.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한 박입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훑어보더니 의아한 듯 눈을 좁혔습니다. 생각보다 어리네. 그 말투에는 실망이 섞여 있는 건지 흥미가 섞여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합니다. 뭐든 배우면 빠르게 합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할머니의 뒤를 따라 들어선 집은 솔직히 말해 박물관 같았습니다. 어떤 공간은 때가 멈춰버린 듯 오래됐고 어떤 공간은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집 안에도 시간이 흐른 곳과 멈춘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백은정. TV나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100억대 자산가. 제가 감히 가서 면접을 본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시끄러운 걸 싫어한다. 집안에서 불필요한 잡음은 절대 안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던 중 뒤편 벽에서 묘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상패, 오래된 액자들 그리고 그 중간에 기타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집에 기타라니. 묘하게 이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시선이 기타로 향한 걸 눈치챘는지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음악 같은 건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투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꼭 숨기고 싶은 듯 강박 같은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종이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아. 기본적인 청소, 식사 준비 정도. 그리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2층 북쪽 방 앞에는 가까이 오지 말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층 북쪽 방이요? 그래. 그 방은 그냥 건드리지 마. 말은 단순했지만 그 말 뒤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깔려 있는 듯 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보통 비밀이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일할 수 있겠나? 저는 대답하기까지 단 1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지금부터 일해도 된다. 너무 갑작스러운 채용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로요? 난 기다리는 걸 싫어해. 그 한마디가 이 집의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지배적이고 차갑고 어딘가 텅 비어 있는 공간.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빈 공간에 끌렸습니다. 여기서라면 어쩌면 제 삶도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설명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어딘가에서 희미한 먼지 냄새에 섞여 아주 미세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악기류에 오래 스며 있는 특유의 향.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나려던 문틈 아래로 길고 얇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걸어 다니는 느낌. 저는 뒤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그 방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다. 하지만 문틈 아래의 그림자는 제가 분명히 본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그 방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깊숙이 박혔습니다. 이 집 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뜻밖의 면접을 통과했고 하필이면 인생이 뒤집히는 이 저택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새 일을 시작한 첫날 저는 저택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지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 집은 단순히 큰 집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버렸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생활하던 제가 보기엔 이 집은 낯설다 못해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 하나하나, 장식장 하나하나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존해둔 공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청소는 오전에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된다. 난 간섭하는 거 싫어하네. 말투는 차가웠지만 오히려 그 무심함이 저를 편하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구 눈치 보며 일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중 저는 거실 벽면에 걸린 액자 하나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옆에 기타를 든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배경은 무대 뒤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는 제 질문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옛사람일 뿐이네. 그 말투엔 감정을 섞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무덤덤한 사람이라 해도 저런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옛사람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할머니의 옆모습은 지금의 차가운 모습과는 다른 오래 묻어둔 슬픔을 숨긴 얼굴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다음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집안 곳곳을 살피는데 유독 시간이 멈춘 느낌을 주는 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히 2층 북쪽 복도에 있는 그 금지된 방 앞에 섰을 때 저는 이유 없이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문틈 아래로 비치는 어둠, 그러나 그 속에서 기류가 움직이는 느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치 누군가 이곳에 정말 있는 것 같은 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잠시 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거긴 오지 말라고 했지 않나. 그 말은 분명 경고였습니다. 저는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구조를 알아두려고. 알 필요 없어. 청소도 내가 시킬 때만 해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가사 도우미로 고용되었는데 왜 어떤 방은 청소조차 하지 말라는 걸까? 할머니는 절 본 후 목을 한번 고치며 말했습니다. 시간 남으면 1층 창고 정리부터 해. 쓰다 말다 남긴 것들만 있을 거야. 창고라. 저는 잠시 금지된 방에서 시선을 거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예상보다 훨씬 큰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구, 오래된 그림, 낡은 LP판, 무수한 먼지. 그리고 구석 한쪽에는 오래된 기타 케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왜 이렇게 기타가 많지? 겉보기엔 쓰지 않은 지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누군가 한동안 소중하게 보관해 온 흔적도 보였습니다. 케이스 손잡이는 해졌고 지퍼는 수십 번 이상 열고 닫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몰래 듣고 배웠던 기타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며 조용히 연습하던 그 소리. 제게 기타는 꿈이었고 탈출구였고 유일하게 나를 숨쉬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 걸까요? 눈앞의 기타 케이스는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창고 위쪽에 매달린 작은 조명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바람인가?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 창고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누군가 조금 전까지 그 밑에 서 있었던 것처럼 조명이 지나간 사람을 쫓아 움직인 듯한 잔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머니는 식탁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넓은 식탁에 단 두 사람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괜히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던 중 할머니가 방으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엔 내 방 근처엔 오지 말게. 시끄러운 건 질색이니.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발자국 소리를 남기며 계단을 올라갈 때 갑자기 2층 복도 어딘가에서 딱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문이 스스로 열렸다 닫힌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사라진 복도를 올려다보는데 그 끝에 있는 금지된 방의 문틈 아래에서 언뜻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아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불편한 집이 아니라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집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집은 제가 모르는 어떤 이야기를 아주 오래 전부터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이 집에 대한 불편한 감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사람 냄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기척들이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문틈을 스치는 그림자, 텅 빈 복도에서 가끔씩 들리는 낮은 울림, 누군가 지나간 듯 흔들리는 조명. 저는 그것들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2층 북쪽 금지된 방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금지된 문이 열려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할머니는 외출을 하셨습니다. 저는 1층 청소를 마친 뒤 2층으로 올라가 카펫을 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금지된 방의 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 정도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분명 앞에는 닫혀 있었는데 문틈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공기 냄새 같은 게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방을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금지될수록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저는 결국 손을 뻗어 문틈을 조금 더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나무 경첩이 낸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방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왔고 방 안은 오랜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먼지 쌓인 기타와 사진들. 방 안에는 먼지로 휘뿌옇게 덮인 책장과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한가운데엔 낡은 기타 하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이 저택의 곳곳에서 보이던 기타 케이스와 1층 창고에서 맡았던 나무 향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이 집 전체가 기타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타는 오래됐지만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모델이었습니다. 줄이 끊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아름다운 곡선과 깊은 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말 오랫동안 애정을 쏟았던 악기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엔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 그리고 거실에서 봤던 그 기타 청년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진 속 표정은 웃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애틋하게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작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9.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 제 마음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 그 문장은 어떤 결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할머니가 평생 이 방을 닫아두고 싶어한 이유일지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들려온 발자국 소리. 제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탁탁 복도 바닥을 딛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바로 뒤돌아봤지만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분명 방 안에 혼자 있는데도 바로 문턱 앞에서 들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낡은 기타가 가볍게 떨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튕겨진 줄의 떨림이 아니라 누군가 스쳐간 것 같은 미세한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지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방을 스쳐 지나간 뒤 남은 잔열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격한 반응. 제가 사진을 내려놓고 나오려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거기서 뭐 하는 거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문을 덜컥 놓쳤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하고 차갑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이 더 크게 일그러졌습니다. 열려 있었으면 닫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들어간 거냐 왜. 그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니라 마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한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문을 황급히 닫아 잠그며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을 잇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방에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긴 나만의 공간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엔 분명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집에서 들었던 모든 말 중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 인간의 흔적은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 그 인간? 기타 청년? 사진 속 인물? 모든 퍼즐 조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금 발을 들여놓은 이 방이 이 집의 모든 비밀과 그리고 제 인생을 뒤바꿀 진실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에게 호되게 혼난 뒤 저는 한동안 2층 복도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표정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평생 동안 묻어둔 깊은 상처를 건드린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는 그 방 근처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에서 느껴졌던 묘한 공기, 기타가 떨리던 순간, 그리고 문 밖에서 들렸던 발자국 소리가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내 착각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할머니가 식탁에 앉자마자 작은 술병을 조용히 꺼내더니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몸에 안 좋으시니까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몸? 이런 몸은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지. 그 목소리는 감정이 무너진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묻지 못하고 조용히 식기를 치웠습니다. 할머니는 술잔을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기타 소리 난 싫다. 흐느적거리는 그 음색 마음을 긁어내는 것 같아. 저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취중 진담이 아니라 극도로 억눌러 두었던 기억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눈을 보지도 않은 채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진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 소리만 들으면 숨이 막힌다.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인간이 떠난 날, 그 기타 소리가 마지막이었으니까. 저는 심장이 한순간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인간. 할머니가 금지된 방에서 말했던 그 표현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쉼없이 떠올랐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오후 손 안에 들어온 기타. 다음날 할머니는 지인과의 약속이라며 아침부터 외출했습니다. 집이 텅 빈 듯이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고요해서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청소기와 걸레질을 마치고 잠시 1층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습니다. 몸은 쉬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기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기타가 등장했습니다. 금지된 방의 그 낡은 기타, 창고에서 발견한 오래된 케이스들, 사진 속 청년이 들고 있던 기타, 그리고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밤마다 들리던 누군가의 연주. 저는 무심코 거실 구석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사진 아래 놓여 있던 기타 케이스가 보였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이 오래된 가죽이 갈라진 그 케이스. 저는 결국 일어나 케이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케이스 표면을 쓸자 먼지가 아주 얇게 묻어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지퍼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예상과 달리 상태가 훨씬 좋은 기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얼마 전까지도 손질해 왔던 것처럼. 몸통은 윤기가 남아있고 줄은 바짝 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조용히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치면 안 될까?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여기선 음악도 기타도 하지 마라. 그 말은 단순한 제약이 아니라 공포와 상처가 섞인 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타를 마주한 순간 제 안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주던 그 남자의 목소리. 넌 손이 좋다. 감각이 정확해. 크면 꼭 기타를 계속해라.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기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줄을 아주 조심스럽게 튕겼습니다. 팅. 그 소리는 오래된 집 전체를 깨우는 듯 아주 선명하고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숨을 멈추고 그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리면서도 또 한 번 연주했습니다. 기타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음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모르는 곡이 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곡이 아닌데? 하지만 손가락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멜로디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곡인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주가 되는 건지 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곡은 슬프고 아름답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할머니가 들어왔다. 멈춰.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마주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뒤돌아보니 문간에 서 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기타를 보며 걸음을 내딛지도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 곡은 세상에 없는 곡이다. 그 인간이 마지막으로 나에게만 들려준 그 곡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피가 서서히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방금 연주한 곡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이었는데 그런데 왜 제 손가락은 그 멜로디를 알고 있었을까? 할머니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제게 다가오며 그 어떤 날보다 무너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 질문은 이 집의 비밀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 같았습니다. 마지막 어코드를 울린 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해방되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천천히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짝짝.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지금껏 제가 본 적 없는 어디에도 기대지 않은 사람만이 가진 단단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집의 가장 무거운 문을 내가 열었구나. 저는 기타를 내려놓으면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시면 더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침내 단호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내자. 그 인간이 남긴 마지막 상처도. 그 순간 주택의 정문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비싼 구두, 지나치게 매끈한 표정. 할머니의 조카. 이 집의 재산을 빼돌리려 했던, 그리고 할머니의 유언장까지 손대려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고모님 절 부르셨다고 그가 중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바닥에 강하게 꽂았습니다. 그래 왔다. 너와 정산할 날이.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음기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아직도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나. 그 입 다물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다. 준비했던 것을 실행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태블릿을 조카 앞에 밀었습니다. 화면엔 재무 데이터, 계좌 이체 기록, 차명 계좌, 부동산 매입 내역. 그가 그동안 할머니 몰래 빼돌린 모든 증거가 켜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새하얘지며 비틀거렸습니다. 이게 뭐죠? 내가 한 짓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자기 발로 자기 무덤을 판다더니 내가 그렇구나.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당황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모님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 할머니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지켜봤다. 너는 내가 약해질 날만 기다리며 그동안 집안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 벽 위에는 제가 방금까지 연주하던 기타 케이스에 숨겨두었던 카메라 화면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서재에서 문서를 빼가는 장면부터 비서와 통화하며 금고 비밀번호를 주고받는 장면까지 모든 죄가 모두 증거로 모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주저앉았습니다. 고모님 제발 한 번만 제발.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내 곁에 둘 가치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할머니는 손에 쥔 작은 리모컨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리모컨은 조카의 차명 계좌와 해외 자산을 모두 당국에 자동 신고하는 장치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에 국세청 금융범죄수사가 자동신고 완료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제발.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재산을 욕심낸 게 아니다. 내 지난 인생을 짓밟으려고 했다. 그리고 은호를 그 아이를 버린 내 죄도 오늘 여기서 끝내자. 남자는 떨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도 한패였어? 고작 가사 도우미 주제에. 그제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사 도우미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 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할머니 곁에 있는 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남자 그리고 끝. 몇 분 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저택 앞에서 울렸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철저한 패배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문 너머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고통스러운 인내 끝에 얻은 정의의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 진실을 영영 마주하지 못했을 거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끝엔 아직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호. 그리고 할머니가 말하지 않은 마지막 비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을 열 때다. 조카가 경찰차에 실려 멀어져 가던 그 순간 저택 안은 갑자기 이상할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 해방된 듯한 공기 아니면 오랫동안 눌려있던 숨이 풀린 듯한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함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 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저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지막 이야기다.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싣고 2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저택 가장 끝 복도로 향했습니다. 잠겨 있던 또 하나의 문. 이번엔 금지된 기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숙한 곳 40년 동안 누구도 열지 않았다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문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오래된 황동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쇠는 빛바랜 채 손때가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이 방은 나조차 두려워했던 곳이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쇠가 마찰하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찰칵. 문이 천천히 열린 순간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하게 따뜻한 목재의 향이 스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중앙엔 커다란 커튼, 그리고 그 뒤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스탠드 하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걷었습니다. 그곳에는 녹음기가 있었다. 커튼 뒤에는 오래된 릴테이프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단정히 접힌 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흔들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미경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미경은 할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바라보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은호가 죽기 전날 밤에 남긴 편지다. 저는 그 말에 전신이 굳어버렸습니다. 은호. 사진 속 기타 청년이자 할머니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 그의 마지막 말이 이 안에 있었다니. 할머니는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더니 조용히 제게 건넸습니다. 내가 읽어라. 나는 차마 다시 읽을 용기가 없구나.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한 장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호의 마지막 편지. 편지는 오래됐지만 잉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오늘도 나는 기타를 쳤다. 내가 좋아하는 그 곡을.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내가 가깝게 느껴졌다. 할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짚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곧 이 도시를 떠난다. 너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은호가 떠났던 이유.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내 조카가 나를 찾아왔다. 너를 떠나라는 협박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큰 위협을 들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다음 문장은 저를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생명을 원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가 의자를 붙잡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급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떠난 것이구나. 날 지키려고.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편지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잠시 멈출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녹음기에 모든 진실을 남겼다. 미경.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한다. 내 삶이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 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했던 그 기타 소리가 다시 이 집에 울려 퍼지기를.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손끝이 저릿해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켜는 순간 저는 녹음기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 위에는 테이프가 장전되어 있었고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은호의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녹음기 틀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듣자. 저는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딸칵. 스크래치 노이즈 사이로 누군가 의자에 앉는 소리, 숨 고르는 소리, 그리고 미경아. 은호의 음성이 40년 시간의 벽을 넘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떨며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녹음기 뒤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녹음기 뒷면 벽을 따라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미경과 내가 끝내 숨길 수밖에 없었던 진실.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안에는 은호가 죽기 직전까지 지키려 했던 우리 둘의 마지막 비밀이 들어있다. 그 말에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치 모든 용기를 짜내듯 말했습니다. 저걸 내가 열어다오. 바닥에 떨어진 금속 상자는 작고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잠금 장치만은 이상할 만큼 새 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 상자만큼은 절대로 세월에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금속의 온기가 묘하게 생생했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물건인데도 누군가 방금까지 손을 대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선 채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두렵다는 표정보다 더 깊은, 마치 다시는 되돌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꺼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열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결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옆에 작은 고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찰칵. 상자가 열린 순간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단 2가지였습니다. 한 장의 오래된 출생증명서. 그리고 아주 짧은 쪽지. 저는 가장 먼저 쪽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은 단 3줄이었습니다. 미경, 미안하다.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다. 순간 제 호흡이 멎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출생증명서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오랜 세월의 발의 글자는 흐릿했지만 이름만큼은 너무도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읽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정은호? 아니었습니다. 출생증명서의 이름은 정은혜. 할머니 이름도 은호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적힌 부모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부윤은호, 모 정미경. 저는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은호와 나는 사랑했고 아이가 있었단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세상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집안은 은호를 위협했고 나는 은호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떠나보냈다. 할머니의 손은 공중을 허공에 쓸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보내졌어.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더라도 아이만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아이는 지금 어디에? 할머니는 제게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비밀이 없었습니다. 오직 진심과 오래된 슬픔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기타를 처음 쳤을 때 나는 은호의 손을 다시 보는 줄 알았다. 내가 웃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할머니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널 곁에 두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너까지 잃게 될까봐. 저는 손에 쥔 출생증명서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귀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딸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 손녀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어머니, 내 딸 은혜는 아주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사고였지. 너는 그때 겨우 2살이었다.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상자는 은호와 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이야. 그리고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넌 이 집의 주인이었다. 저는 그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퍼즐 조각이 모두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내 안의 모든 감정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위험해질까봐.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너를 노리는 시선이 너무 많았다. 은호를 죽음까지 몰았던 그 세력들. 그들이 내 정체를 알게 된다면 너도 그 아이처럼 사라질까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저는 이 집에 끌렸는지. 왜 기타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렸는지. 왜 할머니가 나를 이상할 만큼 지켜보았는지. 왜 이 집에서 늘 익숙함을 느꼈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제야 하나의 진실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남긴 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은호가 지키려 했던 것, 은혜가 지키지 못했던 것. 너라면 지킬 수 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다. 내 손녀야.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힘껏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다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집에 왔구나. 그날 밤 저는 기타를 다시 꺼내어 거실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은호가 평생을 사랑했던 그 멜로디를 천천히 연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옆에서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방 안을 채우자 저는 느꼈습니다. 이 소리, 이 멜로디, 이 떨림. 모두가 피로 이어진 역사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내 자리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